안녕하세요. 우리 피닉스 여러분. 앞서가는 미래 준비 커뮤니티. 오늘은 코딩의 시대가 끝났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테슬라 자율주행 창시자가 깨달은 AI의 진짜 미래에 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븐큐에서 AIQ에 속하겠죠? 야, 정말 이젠 소프트웨어 3.0 시대가 그리고 에이전트 네이티브 생존의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볼까요? 네. 이분이 누구시냐면요.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만들었고 오픈 AI 창립 멤버였던 천재 개발자 안드레아 카파시라고 합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최신 AI 모델로 코딩을 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AI가 짜준 코드를 인간이 수정할 필요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건데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하면요. 컴퓨터를 다루는 근본적인 방식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대한 변화가 시작됐다는 그 시그널이라고 하죠. 자, 컴퓨터의 사용법이 진화해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프트웨어 1.0 시대는 명시적 규칙의 시대라고 해서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요리책의 레시피를 아주 상세하게 직접 적어주는 것이 사용법이었다고 한다면 소프트웨어 2.0에서는 학습된 가중치의 시대라고 합니다. 수천 장의 음식 사진을 보여주며 스스로 요리법을 깨우치게 하는 법으로 이제 비유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마침내 등장한 소프트웨어 3.0 대화가 곧 코딩이 되는 마법이 시작되는 거죠. 프롬프트 입력 장치가 자연어, 한국어, 영어가 바로 컴퓨터를 조종하는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가 된다는 거죠. 그전에는 이게 너무 코딩 짜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핵심 변화가 예전에는 복잡한 설치 코드를 직접 짰다면 이제는 이 텍스트를 복사해서 "AI 네가 알아서 내 컴퓨터 환경에 맞게 설치해 줘." 말하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음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탄생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기존의 앱 개발 방식이 쓸모 없어진다고 합니다. 과거 카파시가 만들었던 메뉴판 앱이 소프트웨어 1.0은 카메라, UI 앱, 글자 인식, 이미지 생성 AI, 데이터베이스 최종화면 이 예전에는 이 모든 단계를 연결하는 코드를 인간이 직접 짜야 했는데요. 지금은 마법과 같은 현재입니다. 그냥 프롬프트에서 이 메뉴판 사진을 분석해서 음식 이미지를 메뉴판 위에 덮어줘. 한마디로 중간에 있던 모든 복잡한 코드와 앱이 이제 앱과 코드가 모두 사라진 거죠. 사진만 던져주고 요청하면 AI가 모든 과정을 스스로 처리해 결과물을 내놓는 거죠. 옛날에 일일이 다 짜고 했는데 지금은 지니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니 이렇게 만들어 줄래?" 하면 바로 된다는 요술 램프가 시작된 거죠. 자, 바이브 코딩 시대. 누구나 느낌만으로 코딩하는 시대가 된 거죠. 이제 바이브 코딩은 코딩의 진입 장벽을 완전히 부숴버린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프로그래밍 문법을 전혀 모르는 고등학생일지라도 뭐 중학생, 초등학생일지라도 친구들과 점심 메뉴를 고르는 룰렛 앱을 만들어 줘. 디자인은 귀여운 픽셀 아트로 해 줘라고 말하면 작동하는 앱이 뚝딱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진짜 이제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기술적 전문성보다 무엇을 만들고 싶은가 하는 아이디어와 느낌이 훨씬 중요해진 캐주얼한 창작 시대가 열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에이전틱 엔지니어링. 10배 빠른 속도. 그러나 완벽한 품질을 향할 수 있도록 한 게 되죠. 천장을 지킨다. 기업에서 쓰는 중요한 프로그램은 바이브 코딩처럼 대충 만들어져 이 버그가 오류가 생기면 안 되는데요. 전문적인 통제가 그러니까 필요한 거죠. 한데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이란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시대가 이미 지났고요.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이 된 거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AI, 에이전트들을 여러 명 고용해서 이들이 코드를 짜고 서로 오류를 검증하게 지휘하는 전문적인 설계 방식인 거죠. 자, 과거에는 남들보다 10배 일자라는 천재 개발자가 화제였다면 이제는 10명의 똑똑한 AI를 지휘해 수백 배의 결과를 안전하고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엔지니어가 세상을 지배하는 이제 주도권이 완전히 AI 엔지니어링,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으로 넘어간 거죠. 자, 한 번에 보는 두 가지 창작 방식의 차이는요. 바이브 코딩은 캐주얼 게이머, 취미로 즐기는 데 비해서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은 프로 e스포츠 선수, 극한의 효율과 승리를 추구하게 되죠. 핵심 목표는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있는데 이쪽에서는 전문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요. 필요한 스킬은 풍부한 상상력과 명확한 대화 능력인데 이제는 AI 에이전트들을 구조하고 통제하는 관리 능력, 이것이 오케스트레이팅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결과물의 특징은 빠르고 재미있게 만들어진 개인용 프로토타입 앱이 만들어지는 데 비해서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이 이제 들어오면서 보안과 안정성이 검증된 거대한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프리너 개인이 기여의 성과를 내는 것 곧 이제 1인 여러분 1조 원을 넘어가는 1조 3천억 5천억을 넘어가는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거라는 것이 이런 것 때문에 가능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능한 빨리 여러분 이 분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자 AI의 이제 식량은 검증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AI는 어떻게 똑똑해질까요? 무수히 많은 문제를 풀고 정답, 오답을 피드백받는 강화 학습을 통해 진화하는데 이제 검증 가능성이란 수학 문제나 컴퓨터 코딩처럼 작동한다, 안 한다 또는 정답이다, 아니다를 컴퓨터가 자동으로 100%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채점이 쉬운 영역일수록 랩실에서 엄청난 양의 훈련 데이터를 쏟아부을 수 있기 때문에 AI 능력이 빛의 속도로 진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I의 기한 뇌 구조가 들쭉날쭉한 지능이라고 얘기합니다. 10만 줄짜리 코드를 분석, 수학 코딩 이런 거는 엄청나게 잘하는 건데 순식간에 코드를 수정하고 최고 난이도를 보완하는 취약점, 검증 가능한 영역은 잘하는데 이에 반해서 50m 세차장 걸어가기, 일상상식, 가까우니 걸어가세요라고 대답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한다고 하는데요. 일상상식 영역에 관해서는 이게 충분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AI는 인간처럼 지능이 골고루 발달하진 않은 상태고 훈련 데이터가 몰려 있는 영역에서는 신에 가깝지만 그 밖에서는 상식 이하의 실수를 하는 불균형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할루시네이션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이제 그 원하는 물품이 있어 가지고 다이소에서 찾아줘 했더니 정말 엉뚱한 데를 알려줘 가지고 다이소 두 군데 가 가지고 엄청 헤맸던 정말 할루시네이션이 있구나를 확실하게 알았던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AI를 무조건 믿는 것보다는 어떤 AI를 쓰는 것이 언제 어느 때 도움이 되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동물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유령을 소환하는 것. 그래서 동물 애니멀 인텔리전스는 호기심, 동기부여, 피곤함, 생존 본능이 있고 화를 내거나 칭찬하면 반응이 달라지죠. 인간과 비슷한 결의 생물학적 지능인데 반해서 고스트 인텔리전스는 AI는 동물이 아니고 엄청난 데이터가 만들어낸 통계적 시뮬레이션 회로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윽박지르거나 소리를 질러도 더 일을 잘하진 않고요. 그래서 카파시의 조언은요. AI를 사람이나 동물처럼 대하지 마시고 이 기묘한 통계적 유령의 특징을 의심하고 관찰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AI 에이전트 네이티브의 시대, 인터넷의 주인공이 바뀐다고 하죠. 인간을 위한 인터넷은 현재 불편함. 현재 인터넷은 인간이 읽고 클릭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수많은 버튼과 UI가 AI가 자동으로 일을 처리하기엔 너무 번거로운 구조인데요. 미래의 변화는요. Sensors and Actuators 이렇게 발음하겠죠. 행동하기. 그래서 앞으로의 인터넷은 AI 에이전트들이 직접 세상을 인식하는 센서와 물리적 디딜적 영향을 미치는 액추에이터 중심으로 완전히 재설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머지않아 여러분의 AI 에이전트가 다른 회사의 에이전트와 직접 소통하며 일정을 잡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 여러분 놀랍죠? 얘기하지 않아도 나를 잘 파악하고 있는 에이전트가 상대방이 갖고 있는 에이전트와 서로 통화를 해 가지고 서로 교류를 해서 우리를 더 편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 시대가 곧 열린다는 거죠. 지금의 발전 속도를 보면 정말 머지않아 다가오리라는 거를 여러분 느낄 수 있는데요. 자, AI 인턴과 일하는 법, API는 잊어버리세요. 하지만 설계는 당신 몫입니다. 이제 카파시의 경험담은요. AI가 결제 시스템을 만들 때 결제 이메일과 로그인 이메일이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서 엉뚱한 계정을 연결하는 황당한 설수를 저지르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외주 가능 영역, 복잡한 명령어 문법이나 API 디테일은 기억력이 좋은 AI 인턴에게 완벽하게 맡길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필수 역할은 여전히 존재한다. 데이터가 어떻게 연결돼야 하는지, 유저 아이디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전체적인 아키텍처 설계와 꼼꼼한 감독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라는 것. AI 인턴을 활용할 수 있을 때와 활용할 수 없을 때, 이 부분들을 우리가 또 잘 구분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thinking 사고를 외주를 줄 수는 있지만 understanding을 외주를 줄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understanding은 인간이 할 일, 이 일을 왜 해야 하는가, 목표 설정, 무엇이 아름답고 옳은가, 신비한 미적 취향, 그다음에 전체적 흐름을 파악하는 통찰력. thinking AI한테 맡겨야 되는 거죠. 방대한 데이터의 정렬 및 요약, 복잡한 연산 및 코딩, 빠른 처리와 사고력의 대행은 thinking에게 맡겨야 되죠. 정보가 최종적으로 내 머릿속에 들어와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는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지휘하는 올바른 감독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 언제나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데요.
지능이 이제는 전기처럼 흔해진 시대. 여러분이 미래의 감독관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암기의 종말. 단순히 코딩 문법을 암기하는 시대는 저물고 있고 지능은 이제 누구나 쉽게 꺼내 쓸 수 있는 도구가 되어 버린 거죠. 취향과 그래서 판단력.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만들고 싶은가라는 탁월한 취향과 AI들을 조율하여 완벽한 결과를 뽑아내는 날카로운 판단력인 거죠. 자,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이제 메타 인지력이 너무 중요해진 거죠 오히려. 메타 인지력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가 돼 버린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독서와 토론, 정말 우리가 같이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것, 이 부분 더 중요해질 거죠. 자, 위대한 디렉터. 다가올 에이전틱 네이티브의 시대는 여러분은 더 이상 단순 작업자가 아니라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고 강력한 AI를 지휘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시대가 우리 앞에 지금 눈에 열렸는데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너무나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지금 학교도 기업도 국가도 우리를 준비를 안 시켜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단지성으로 함께 준비해 보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같이 손을 잡고 나가고 있는 피닉스 퓨처 스쿨, 피닉스 미래지능 랩이잖아요. 자, 구질서가 정말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리가 우리를 위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채셔도 어쩔 줄 몰라 하시고 혹은 또 이것도 잘 알아차리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 정말 이 미래를 정말 같이 모여서 정말 새로 펼쳐지는 이 대문명 전환의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고 그 새로운 기회를 잡고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아 그래서 이걸 비유로 피닉스 모든 구질서가 붕괴되고 불사조처럼 그 잿더미에서 같이 날아오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위험이 아닌 기회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 멋진 여정을, 우리가 이 항해를 같이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여러분 함께 해 주시고요. 우리 피닉스 퓨처 스쿨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미래 준비 세미나라든가 다양한 내용들에도 여러분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집단지성을 활용해 이 새로운 시대를 함께 준비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